이소룡,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올림픽도 이런 방식 뜯어 고치고 대한 태권도도 이런 방식 뜯어 고쳐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올림픽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걸 좀 이바지할 수가 있겠죠. 예, 저도 뭐 선수장을 저도 해봤거든요. 뭐 해병대 선수단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느 한 포인트만 차서 불이 들어오고 또 점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펜싱 같은 곳에서 가능한 것이죠. 펜싱 같은 곳에서 찌르니까 그 공만 찌를 수 있거든요. 없잖아요. 태권도를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람 몸 전체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치기만 되지만 터치가 돼서 파워가 나와야 점수가 들어가도록.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시합 룰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동작 한두 가지로 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뒤받아 찾기 받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난도의 기술을 통해서 연속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는 고난도의 점수를 주면 어떻겠는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화려한 기술도 발휘하고 보는 시청자도 아 태권도의 기술이 저렇게 현란하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요? 다양성 있게 점수의 룰을 정하는 것도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이제 도쿄올림픽 시합을 보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 앞차기나 앞 돌려차기 이제 쉽게 쳐주는 그런 발차기였네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제대로 동작이 못 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밑에서 그냥 흘러치기 발차기도 아니고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한 번 더 정확히 차야지 보는 사람도 아 태권도의 선이 저렇구나 파워도 느끼는 것이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 발차기밖에 안 되는가. 한국 대표 선수가 그것도 올림픽 대회에서 이제 그런 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일반 지금 현재 뭐 태권도 협회나 세계연맹에서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가야 발전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보는 시청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태권도의 어떤 기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때 감탄하고 감동해서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지적을 참 적절히 잘 해주셨고요. 이런 점을 꼭 시합을 통해서 또 어느 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 또한 태권도인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시합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협회에서는 뭐 회원 복지 양상을 제 1번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회원 복지를 위해서 연금 제도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만 60세 이상 되시면은 기본 점수가 30년 동안 태권도 도장하신 분들한테는 3점씩 줘요. 1년에 3점씩. 그 30점에서 90점 아니에요? 90점을 따면은 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6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140명이 연금을 수혜를 받았고 올해 30명이 돼서 170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 액수가 좀 크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이 연금이 사실은 뭐 따지면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나마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면으로 굉장히 그 생활비도 되고 한 달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 협회에서는 긍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회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탈 때는 저 과연 연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금 기금이 한 48억 정도가 축적돼 있습니다. 기금이 돼 있고 올해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태권도인들이 참 어찌 보면은 나이 드시면은 외롭잖아요. 노후 대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노후 대책도 안 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연금 제도를 해서 참 태권도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경기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태권도인들한테 좀 더 연금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인천협회가 저희 걸 배지받게 해서 인천협회에서는 많은 분은 아니더라도 연금을 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혹시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저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릴 수가 있죠.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복지뿐 아니고 심사위원 평가 교육, 그리고 뭐 군지부 행정 체계화, 다양한 무술의 기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랄까 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그 태권도인한테 유익함을 지금 여기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창안하셨는지. 저희가 2016년도 전에는 그냥 경기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체육하고 합치면서 이제 경기단체뿐만 아니고 생활체육도 같이 하는 그런 복합적인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보고 좀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 경기단체에서는 그냥 기술심의위원회라 그래가지고 한 1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늘려가지고 지금 16개 정도가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특별위원회라 그래서 한 10개가 또 이렇게 또 다시 있어요. 한 350명 정도가 거기 포진돼 있죠. 그래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도장도 발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일선 도장도 그쪽 부분에도 분과를 설치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종목단체가 한 60여 개 되는데 뭐 제가 보면은 태권도 단체만큼 행정적인 체계가 잘 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중에 경기도 협회가 행정체가 좀 잘 잡혀 있고, 31개 시군인데 31개의 지부가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나름대로 분과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체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하고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 김경덕 회장님의 마인드인 것이고,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연구 끝에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회원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나. 태권도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하심이 태권도인들이 다 박수 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협회에서도 좀 더 이런 좋은 점은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죠. 큰 발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경기도 태권도협회 산하의 정책, 역시 집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도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에 사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사랑받는다. 그런데 역시 이제 경기도협회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고 지구촌 태권도 도장의 어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MOU를 또 체결했더라고요. 메타스 콜레 회사라는 태권도 그 독해력 융합 교육, 태권도 재능 기부 활동, 뭐 전 세계 무도 도장 온라인 교육,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태권도가 김은용 총재께서 스포츠 태권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거의 한 먹거리 창조를 해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태권도는 원래는 스포츠가 아니고 무술의 개념이잖아요. 무도 태권도. 무도 태권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태권도인들이 스포츠 태권도뿐만 아니라 전통 태권도를 같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올림픽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태권도가 빠져버리면은 태권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전통 태권도인데, 그래서 경기도 태권도협회에서 전통 태권도를 개발을 해서 척도 제가 뭐 썼습니다만은 그 전통 태권도를 일단 뭐 중국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데 발전시키려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2021년도 7월달에 양평군청하고 염려 체결을 했어요. 그 체결한 게 뭐냐면은 전통 태권도 무예원을 만들려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수련할 수 있는 수련장을 한 2,000명 정도가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규모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이 한꺼번에 숙소를 숙식할 수 있는 그 규모. 그게 굉장히 큰 규모죠. 뭐 태권도 정도의 규모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야외 수련장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해서 진짜 전통 태권도를 보급하는 그걸 만들려고 업무 체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중국에는 왜 중국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가 있는데 태권도는 없잖아요, 지금. 태권도원은 그 전통 무예원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협회가 앞장서서
중국의 소림사처럼 그런 그 태권도의 본산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예. 실제로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매 체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 나라들과 많이 했는데 미국, 러시아,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중국,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이런 여러 나라하고 이제 예무책을 해놨습니다. 해서 전통 태권도 무예원이 이제 이 개관이 되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이 전통 태권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걸 다시 또 전파할 수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지금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림사 문화 콘텐츠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 알아주고 있잖아요. 특히 잘 아시잖아요. 예, 저는 뭐 홍콩에서 영화를 했으니까 뭐 소림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도 발전시켰고 그러니까요. 또 중국의 정신도 전 세계에 알렸고 소림사를 통해서 또 일본은 일본 사무라이를 통해서 일본 정신을 알렸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의 태권도의 정신을 이제 알려드는 것인데 스포츠와 전통 태권도, 무도 태권도의 정신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통 태권도, 무도 태권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화 돼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무도 태권도가 없이 스포츠화 되면은 이것은 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스포츠 태권도로 가야 할 분들은 스포츠 태권도로 가는 것이고 스포츠 태권도 시작 끝나면 선수생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도 태권도, 전통 태권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태권도 정신이고 나이 드셔서도 자기가 혼자 수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 회장님께서 뭐 어쨌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더라도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통 태권도, 무도 태권도 바탕 위에 스포츠 태권도가 시합에 나가서 시합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러나 뿌리는 전통 태권도다.